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저희 카페 여기 주식 재갑 찾기에,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회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소통이죠, 소통. 사실 뭐,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돈 안 드는 거, 주식을 어떻게 매매하나요?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 다음에 비중을 어떻게 때려박나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 방식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거는 기꺼이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픽해달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주식 관련 질문을 저희 카페에다 올려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텔레그램에 보시면 이게 지금 텔레그램에 텔레그램 비밀번호가 걸렸네요. 여기 텔레그램에도 주식 소리통으로 가보시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올려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보면 13F 인베스트라고 돼 있죠. 291명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회원 숫자가 느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와 코드가 맞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보들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회원분들이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현재 시황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지표 종목 선정 방법, 손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손절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조지표 정보 미리 선점하는 방법. 요거는 어떤 거냐면 트레이딩과 관련된 거죠. 그 손절도 트레이딩과 관련된 거고, 수급하는 방법. 요거는 이분은 트레이딩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다음에 물어놓고, 투자 시 참고해야 될 경제지표. 요거는 경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한꺼번에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해놓은 걸로 하고,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놈을 어떻게 비중을 싣고 잘 되면 수익을 어떻게 차려놓고 그리고 어떨 때 손절매를 하는지 요 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질문하신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른 것 같지만 내용에 보시면 여기도 손절매, 그 다음에 여기 얼마씩 투자해야 되냐, 비중 어떻게 태워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가져야 할 습관, 멘탈 관리, 노하우 이런 것들도 물어보셨고, 시황은 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그걸 중심으로 저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 질문들을 보면 질문들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됩니다. 첫 번째,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할까요? 질문들은 크게 어떻게 종목을 픽할까요? 종목이에요, 종목. 네, 이거는 업종과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항상 뭐 해야 된다?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붙여갖고, 이거는 간단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싸게 바이해서 비싸게, 비싸게 이거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세 번째,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 손절매는 어떻게 할 거고, 매도에 관련된 거죠. 사실은 트레이딩에 관련된 건데 그 중에 뭐 2-1로 해야 되겠네요. 2-1로 해야 돼요. 손절매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2-2 2 이러면서 익절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익을 하고 끝내나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3번에 나오는 게 비중 3-3 이건 뭐냐? 비중 어떻게 태우나요? 중요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과 업종을 픽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좋다, 수소가 좋다, 앞으로 뭐가 좋다. 그런데 반도체 좋다, 좋죠. 삼성전자 좋다고 했죠.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렇게 미끄러지다 이렇게 빠졌잖아. 그러면
1월달 1월 10일에 좋았던 삼성 반도체는 지금 나쁜 주식이 됐나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실적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 그런데 이 주식을 바이앤홀드 한 사람은 죽었겠지. 올라가려면 30% 더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는 실패한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픽은 아직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성공하고 이거를 지면 그냥 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그죠? 더 중요한 거 샀는데 1억 중에서 500만 원 샀어. 비중 실패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샀는데 500만 원 샀어. 비중 실패지. 그거는 성공했지만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 그 유튜브를 제가 안 하려고 꺼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담론들, 이 종목 좋습니다라고 하면 에이 그거 사놨으면 마이너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뭐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노이즈에 이제 노출되고 싶지 않았던 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절차에 의해서 이 프로시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픽해야 된다. 좋은 종목은 어떤 겁니까? 라는 거 질문 하나. 그리고 그 종목을 사고 파는 방법들은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고 파는 방법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다? 손절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에 판단 실수 커버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게 요 손절매를 커버하는 거고, 익절은 어떻게 할 거냐. 매수는 기술이라고 하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예술적으로, 그렇죠? 매도, 주식 매도가 내가 되고 내가 주식 매도가 돼서 물화일체의 경지로 고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 나와서 이런 매매들을 해보고 싶거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중, 이거 굉장히 어려워.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2%, 5%씩 가지고 있어. 1억 계좌에 200만 원, 500만 원 샀는데 다 100%씩 수익 났어. 예를 들면 한 종목 때려박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 비중을 어떻게 태울 거냐라고 하는 거가 경영학의 이론이에요. 웨이티드 에버러지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 픽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픽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자, 픽은 어떻게 하느냐. 초심자들은 어렵게 하면 합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세팅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흔히 초심자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표를 까꾸로 잡습니다. 나는 5%에서 10% 먹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이거 먹여주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먼저 정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주식 투자의 성공의 맛은 어디에 있느냐? 열심히 하면 안 돼. 이런 데서 이 주식을 사서 매매를 해야 돼. 이런 건 뭐야?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리지.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리지.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리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간이 길죠. 올라가는 기간이 길지. 그러니까 물려있을 기간이 작다라는 거야. 물려있을 기간 여기잖아. 요런 데잖아. 요렇게 물려있을 기간이 짧은 거예요. 요런 주식이 좋아요. 요런 주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주가보다 여기 있는 주가가 높죠. 그래서 그 주식을 뭐라고 해요?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향 주식을 그럼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컨빅션, 그러니까 검증된 거는 뭐밖에 없느냐? 실적밖에 없어요. R스퀘어 값이 0.84, 87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오는 놈은 어떻게 모양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빨랫줄처럼 쫙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든지, 어쨌든 간에 실적이 잘 나오는 놈은
이 실적에 맞는 값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주식이 도박하고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향하는 주식들을 찾아야 되는데, 자, 보통은 어떻게 한다? 아무거나 단기적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가서 ETF든 뭐든 차트 보세요. 어떻게든 이렇게 내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내리는 종목에서도 여기는 올라가는 구간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는 기간은 많고 올라가는 기간은 짧고 크기도 별로 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되는데, 요 단기에 요 구간만 놓고 보면 이 주식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올랐잖아요. 이만큼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다 오른 구간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3, 4개월일 수 있어요. 3, 4개월 올라도 3, 4개월 때 예를 들어서 50%, 80% 올랐다고 치자고. 에이, 3, 4개월 올라도 요거 먹으면 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없어져요. 종목을 어떤 걸 세팅해서 어떻게 먹어야 될 거라고 하는 거에서 종목 픽을 할 때 기준이 없어져. 나이트 가서 부킹하는 거랑 똑같아. 어차피 오늘 저녁 하루 2시간 놀 건데, 새벽 2시까지 춤이나 추고 놀 건데, 가가지고 딱히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관심 있어요? 그냥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혹은 호감이 가면, 노래를 잘하면 그럼 끝이잖아.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은 있지, 있기는. 먹으면 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초보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경계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관심 종목 세팅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종목 세팅부터 요거부터 잘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질문해 보시면 주당클럽이라고 해서 계좌 HTS로 해줘야 되는데 좋은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불러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 자, 업종 중에서 반도체 섹터 날라간다, 세마이컨덕터가 날라간다 라고 쫙 업종이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시황이 좋아질 것 같아. 지금 그처럼 지수가 막 빠졌죠. 지수가 막 빠졌다가 확 반등하잖아.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요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낙폭이 컸던 종목들. 예를 들면 낙폭이 이렇게 컸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 많이 오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승률이, 예를 들면 안 빠진 종목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가는 종목들,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올랐잖아.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 그러니까 상승률이 이게 더 끝내주는 거네. 이게 더 좋은 주식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추락한 거는 생각 안 하냐고. 여기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망이거든. 데드캣 바운스.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강한 뭔가가 주주들이 컨빅션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부작 올라가다가 장이 받쳐주면 이렇게 떠버리지. 옆으로 살살살살 기어버리니까 이렇게 종목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거든. 지금 철강, 은행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이 아는 신재생 에너지도 이랬고요. 바이오도 이랬고요. 작년에 대박친 종목들의 대부분이 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유니드, 예? 삼목, 에스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먹었던 종목, 한화솔루션, 예? 다 이런 과정이에요. 이걸 못 참아. 이거 대여섯 달 못 참아. 이거를 물려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관심 종목으로 끌고 오라는 거지. 하루에 한 번씩은 차트라도 쳐다보고 뉴스라도 검색해야지. 그런데 2,800개 종목을 다 ETF까지 그걸 검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심 종목을 100개에서 200개를 추려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놈만 눈만 뜨면 가서 쳐다보는 거지. 그걸 계속 검색하고 차트 보고, 차트를 보고
차트를 보고 단기 그래프가 튀는 놈, 이놈을 잡는 것들은 트레이더들. 에? 뭐가 제일 빠를 거냐? 전업 투자자나 막 스나이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거보다는 차분히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돈도 많이 없잖아. 월급 타갖고 300만 원, 500만 원씩 뭐 적립식으로 탄다며. 그러려면 여기 잡아야지. 이놈 잡아서 단기적으로 먹으면 이런 주식들은 이제 못 하는 거야. 설탕물 먹은 애가 밥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밥맛이 없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 종목을 세팅할 때 어떤 거? 우상향할 종목을 잡는데 그러려면 뭘 찾으면 된다? 산업 섹터라든가 업종에서 일타 종목들만 찾아내면 돼요. 일타 종목들은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 애널리스트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세팅을 해줘. 그거 갖다가 넣고 반도체, 오케이 반도체 나오면 나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돈도 많이 없잖아. 뭐하러 분산 투자해? 분산 투자 그거 이름 마코위츠 커브 이거 해갖고 여기서 이거 접선하면 이게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거는 베타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렇거든. 종목의 99%가 다 이쪽이야. 이쪽은 거의 없어. 이 주식은 뭐예요? 인버스 주식이라고 하는 거거든. 장 빠질 때 막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 테마주, 잡주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하다 보면 이건 이만한데 얘는 요만해. 그리고 때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이건 균형이 맞춰지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 이론은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돈 쬐금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짜는 거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어. 1번, 2번, 3번 달리기 주자가 있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경제 변수를 할 때 어떤 놈이 먼저 어떻게 튈지를 몰라. 그럴 때는 사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려면 이 섹터당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1번 말, 2번 말, 3번 말 해갖고 4번 말까지 세팅이 돼 있고 그게 관심 종목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못해서 제가 주당클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유진투자증권에 HTS를 깔아서 지점으로 잡아라. 잡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0.1%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샀다 팔았다 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를 HTS를 내가 업데이트를 시켜주겠다. 이거 간단하게 업데이트 되거든요. 파일 하나 받아갖고 까는 방법만 알면 동영상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관심 종목 싹 다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관심 종목 세팅하려면 몇 년 걸려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 그 중에서 낸드 관련된 주식, 비메모리 관련된 주식, 소재 관련된 주식, 장비 관련된 주식,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게 되는 사람이 지금 이 영상을 보겠어요? 질문이 이런데? 그게 아니죠. 그 관심 종목을 세팅해서 깔끔하게 제가 주당클럽에다 넣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기 싫은 거야. 나는 HTS가 키움증권 거 쓰는데 그게 편해서 눈에 익어서 키움증권 HTS 만든 애들이 유진증권 와서 만들었는데 그거 핑계지. 그러면 자기가 다 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 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팅이. 관심 종목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관찰을 해야 돼요. 아, 이놈은 뛰기는 먼저 뛰는데 이렇게 뛰다가 옆으로 기고 이놈은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거 한솔케미칼은 이렇게 가고 장비 주식은 가만히 있다 테스는 이렇게 가고 또 옆으로 기거나 이렇게 되고 이런 특성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급한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심 종목을 세팅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금방 올라가는 주식 있어야 될 것 같지? 여러분 가서 보세요. 네? 효성 첨단 소재, 상하 프론테크, 코오롱 머티리얼즈라고 아세요? 코오롱 머티리얼즈? 제가 방송 나가서도 얘기했어요. 완전 바닥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강영현의 진짜 전략에 코오롱 머티리얼 나올 때 완전히 바닥에서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전기차가 가면 얘가 가야 되는데 얘가 중압과정도 있고 PO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우리나라에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갑이다. 그런데 뭐 스탬핑 기법으로 어떤 그걸 철판을 찍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용처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거 좋다. 주가 뭐 이러다가 이렇게 갔어. 정작 열받는 건 나는 여기서 팔았단 말이야. 이제 이런 건 매매를 잘못한 거야. 픽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픽은 어떻게 해라? 관심 종목 세팅부터 한다. 뭘로? 업종별로, 섹터별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해서 어디다? HTS에다 넣어야 돼. HTS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야 계속 볼 거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이걸 뭘로? 루틴으로 만들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쪽 저쪽 막 카페 게시판 갖고 댓글 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예. 눈 뜨면 내가 주식을 위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가서 관심 종목 넌 뭐 좋게 보냐? 라고 하면 전문가가 막 얘기하거든. 50%만 맞는다고 해도 50%는 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등록해놓고 있다가 자기가 볼 때 이거는 나랑 맞겠네? 라고 하면서 지울 거 지우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가면서 HTS를 채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세요. 두 번째, 이걸 트레이딩, 픽을 할 때 조금 한 번 더. 자, 그러면 알려줄게. 이거 노하우를 까드릴게. 별것도 아니야, 이거 사실은. 매출액 증가율. 제가 돈 다 까먹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09년도에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돈 다 까먹고 이거 한 거거든요. 매출액 증가율. OP 증가율. ROE 두 자리. 여러분 ROE 너무 높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ROE 높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건 ROA가 더 중요한 게 있고요. ROE 5%밖에 안 나오고 7%밖에 안 나오도 주가 막 폭등하는 거 많아요. 리턴 온 에퀴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초보자는 이거 두 자릿수 이상, 더블 디짓 이걸로 가자. ROE.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나온 거만 해. 부채 비율 나온 것만. 부채 비율 150% 이하. 100에서 150%. 그런데 요거는 부채 비율은 꼭 낮은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에 문제만 없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안 봐도 돼. 예전에는 어떤 거? 유보율까지 봤어요. 유보율이 높으면 나중에 어떻게? 무상증자 같은 거 막 하거든. 그러니까 요런 세팅으로 가면 돼.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매출액 증가율하고 OP 증가율.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업종에서 높은 순서대로. 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종목 세팅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거부터 매매하시면 된다. 여러분 은행주 국민은행 할아버지 아시죠? 국민은행 할아버지 국민은행만 샀다 팔았다 하면서 1년에 1억 갖고 1억 벌어요. 100%.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저쪽 광화문에. 좋은 주식으로 샀다 팔았다만 잘 해도, 물 타고 잘 해도 리스크만 크게 지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먹여주는 데가 이 자리거든요. 근데 관심 종목은 세팅 안 하고 오늘 뭐가 좋아 하면서 뉴스 막 트래픽 이렇게 올라가. 막. 그럼 여기서 막 달라붙는 거야. 그럼 주가 어떻게 돼? 쾅쾅. 야 좋네. 양복 팍 나고 그 다음날 갭으로 뚝 떨어지지. 음복 탁 나고. 그럼 뭐 이동평균 여기다 그어놓고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뭐 여기는 이 자식들 왜 파냐. 뭐 창구가 어디가 창구가 뭐 심한 창구가 던지는데 뭐 이거 개미입니다. 뭐 별 쓸데없는. 왜 그러고 살아.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이미 트래픽 꼭지 찍었는데 호구들 다 달려들어서 이미 해먹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 트래픽 이거 구글 트렌드 한 번만 검색해보면 되거든. 뭐가 되는 거예요? 몰이가 되는 겁니다. 몰이가 그럴싸하게 차트 갖다 놓고 여기서 사야 됩니다. 뭐 지거 먼저 팔고 여기에 몰이가 되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버팔로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버팔로에 우두머리 있죠? 우두머리 소. 응? 얘를 몰아. 뿔 달리는 거. 얘를 몰아. 우두머리. 왕. 얘를 몰아가지고 언덕으로 떨어뜨려. 그러면
얘만 보고 따라가는 버팔로들이 얘에 따라서 다 얘 따라가다가 버팔로는 시력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얘가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얘들도 같이 뛰어내려. 그럼 절벽 밑에 가가지고 소고기 파티 하는 거야.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좋은 종목에 대해서 듣는 거를 기꺼이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서 혹하지 말고 뭘 붙여라? 두 번째로 트레이딩을 붙여라. 이 종목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 좋아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삼강 M&T 좋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뉴지랩 좋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서 거점 다 질러. 좋다는 거지. 지금 사라는 거냐? 아니잖아요. 달라. 그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야. 근데 그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거다. 자, 그럼 트레이딩은 첫 번째 매수가 있고, 두 번째 매도가 있고, 세 번째 비중.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세 가지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FX는 어떤 거냐? 웨이트, 비중이에요. 비중 곱하기 확률 곱하기 확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버뉴예요. 수익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1 마이너스 코스트 I.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들지. 여기에는 텍스, 유관기관 수수료, 그 다음에 증권사 수수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정보 이용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떤 게 높은 수익률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매수 매도를 수익률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기 물을 한 병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저 스태프들 여기다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I 비중을 어떻게 태울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여갈 거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익률.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업종 선택하면서 얼마나 큰 업사이드가 있느냐라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MVP로 설정을 해요. 모멘텀, 밸류, 프라이스, 이걸로 선정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얼마나 좋으냐, 밸류가 얼마나 되느냐,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종목을 세팅하고 그걸로 다음에 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그걸 할 시간이 없어. 아무리 똑똑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돈도 주고 수수료도 내고 그렇게 하고서 그것 좀 해와라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매수를 하는 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건데, 매수를 하는 건 이 확률과 요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중. 자, 매수 매도가 계속 수도 하다 보면 수도 하다 보면 도수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번 될 때마다, 매도가 한번 도자가 한번 찍힐 때마다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곱하기 0.2가 되는 거예요. 0.22%가 매도 수수료. 아니, 증권사 수수료 안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수수료, 세금, 이거 10번 매매하면 2% 그냥 까이는 거야. 한 달에 10번 매매 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도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 이게 다 한 번 1회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여러 번 나눠서 하고 매도를 짧은 기간에 딱딱 끊어서 한 방에 그냥 완쾌에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두 번에 날려버려야 돼. 과감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 요것도 자연스럽게 확률적으로, 자 보세요. 확률, 수학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 하는 거가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수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자, 내가 90%의 확률로, 0.9%의 확률로 내가 잘해. 10개 중에 9개 맞아. 기가 막힌 거야.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 확률은 몇 번이야? 또 0.9지. 내가 9번 잘했다고 해서 그 다음 번에 100%야? 똑같이 0.9야. 그 다음 번에 어떻게 해? 또 0.9야. 곱하기 또 0.9. 무한대.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90%를 다 맞출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확률적인 접근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0.9% 좋아. 그 다음에 0.9% 맞고 그 다음에 또 0.9% 연속으로 맞추려면 0.81이 되지. 그 다음에 한 번 되면 0.72가 되지. 한 번 더 하면 0.64가 돼, 63이 되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0.9에서 쭉 줄어들고 이게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지. 그럼 뭐가 수렴하는 거야? 확률이 0이 되는 거야. 다 합쳐보면. 수학적으로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타를 무한대로 죽으라고 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신이 내린 사람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뒤에 요거 한 번 날 때마다 뭐가 붙는다? 0.2가 계속 붙는 거야. 0.2가. 곱하기 100번 하면 20%야. 1년에 20% 수익 내는 것도 힘든데 0.2%, 0.22%, 22%씩 날리는 거야. 정부한테. 되겠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번에 0.9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틀릴 확률로 하자. 여러분이 개미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그래, 겸손하게 생각해서 내가 틀릴 확률이 0.9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번 한 방에 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야지. 또 사야지. 왜? 한 번 살 때 0.9 틀릴 확률이었는데 그 다음에 틀릴 확률은 0.8로 줄어들지. 그 다음에 틀릴 확률은 0.7로 줄어들지. 응? 그러니까 매수 해서 여러 번 나눠서 분할해서 사면 요 텍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확률은 내가 틀릴 확률이 처음에는 90%였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매수를 나누어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틀릴 확률이 0으로 줄어들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가잖아. 결국에 우상향 하느냐 우상향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건요.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잘 돼야지 트레이딩으로 이 우상향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잠깐 먹고 나오는 거는 할 수 있지만 50%, 100%, 200% 이렇게 내서 내 재산을 불려주는 건 어떻게? 내가 틀리더라도 매수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 평균 단가 여기로 그어지지.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여기서 꽝, 매도 꽝.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추세에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매를 1사이클 한 거예요. 1사이클. 세금 0.2%, 그 다음에 틀릴 확률 어떻게 돼? 여기서 틀렸어. 0.9 틀렸어. 오케이. 또 0.9 틀렸어. 10번 나눠서 사. 틀릴 확률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확률은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여기에 맞춰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성공할 확률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개미들은 이것부터 익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무상향할 종목이 뭔지를 먼저 선택하고 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매매를 붙여야 돼. 선 그어놓고 팀장님 어떻게 하면 이거 이동평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동평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동평균석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눌림목 여기 보면 여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눌림목이 될지 헤딩하고 내려가는 거가 될지는 사후적으로 봐서 아는 거지. 자, 올라가고 이거 이동평균은 나중에 여기 와서 그려지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주가가. 주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근거가 그동안 사람들이 20일 동안 혹은 10일 동안 산 가격이 평균대가 여기라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자, 봐요. 이게 얼마나 사기인지 알려줄게. 이 이동평균선은
여기 와서 그려진 거야. 여기 있을 때는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이동평균이 이 밑에 있어. 혹은 이 위에 있어. 이거는 가변이야. 말 그대로 이동이잖아. 주가가 이렇게 될지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될지 이건 모르는 거야. 지나고 나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사후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다 밑을 밟고 올라가게 돼 있어. 그냥 엑셀 갖고 나서 한번 그려보라니까. 이게 무슨 사후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사전적으로 여기서 이게 딱 기다려주지 않아. 이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 선이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 선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동평이 이렇게 돼 있지. 이걸 무슨 무당처럼 이걸 왜 하고 있어 이걸. 20일 동안 사람들이 평균 가격 낸 거가 뭐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다 틀릴 수는 없어? 틀릴 수 있잖아. 깨고 넘어오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손절 쳐라. 20일 이동평균 가갖고 손절 치면 계좌 박살나 있어. 갭으로 떨어지면 그보다 훨씬 더 박살나 있고. 그것도 웨이티드 에버러지 이동평균을 쓰는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이야. 가중 이동평균이라고. 그거는 거래된 거래량을 곱해가지고 가중평균을 주는 건데 그냥 가격만 낳고 보면 10,000원 갔다가 10,000원에서 한 주 거래됐어. 그리고 8,000원에 99주 거래됐어. 그럼 이동평균 얼마야? 9,000원이야. 이게 이동평균이야. 웨이티드로 하면 8,000 몇십 원이 되겠지. 이건 이렇게 나오고 이건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걸 믿어야 돼? 이게 더 나은 거지.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갖다 놓고 부채무당 쌀점 치듯이 그냥 이동평균 밟았다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거를 막 맹신을 해.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활동하러 오신 거예요. 종교활동이 아니야. 누구를 갓이다 뭐다. 뭔 갓이야. 갓김치 담아 먹게? 갓 아니야. 왜 하나님을 만들어? 이렇게 넓은 증시에서 지가 맞추면 몇 번이나 맞추고 틀리면 몇 번이나 틀린다고. 맨날 틀린 놈도 없고 맨날 맞춘 놈도 없어. 그냥 겸손하게 확률적 접근만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슨 비법이 있느냐 그걸 찾아가니까 개미들 내가 비법 알려줄게 이러고서 탈탈 털어먹는 거지. 개미 할기라고 하지 그걸. 네? 호구 잡히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수를 여러 번 하는 게 낫다. 그게 5번이 됐고 10번이 됐건 성격에 따라서 하되 무조건 어떻게 해라? 싸게 잡아라. 또 여기 이거 얘기하면 또 시비 걸어. 싸게 잡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PER 낮은 거는 계속 PER 낮은 상태로. 아우 진짜 장난해?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라면 싸게 잡으라는 거지. 최소한 싸게 잡으라는 거지. 올라가냐 안 올라가느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차트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업종과 섹터로 세팅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를 여러 번 하다 나누다 보면 플럭추에이션 이렇게 발생하죠. 그러면 제가 주식은 점선으로 하지 말고 면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트가 이렇게 찍히면서 이게 이렇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 요거를 선으로 이쁘게 이어. 이동 평균이다 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이동 평균 쫙 그려주잖아 여기다가. 요 하루의 양봉 음봉을 가지고 하는 거가 점으로 거래하는 거고, 이 선 밟냐 안 밟냐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서 올라가는데 이거 하고 골든 크로스 눌림목이 될지 안 눌림목이 될지는 이 종목이 우상향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이 차트가 밑에 있다라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그 회사의 본질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게 어려우니까 차트 보고 누가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이 차트를 들어 올려주면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기다 대고 공매도가 딱 보고 있다 양복 내놓고서 묻은 거 같다 그러면 탁 그냥 갖다 놓고 쏟아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조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양복 놨다가 항상 음봉 거꾸로 지는 거. 그럼 손절쳐. 그럼 다시 들어 올려. 사람 환장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쯤 거래 대역에서 오케이 나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샀는데 물렸어. 오케이 기다려보자. 이걸 밑으로 내려와서 이 지점을 진입을 하면 이건 시가총액 OP 대비해서 PER 밴드가 낮으니까 그리고 시황 봤을 때 대충 저거 하니까 엊그제 뭘 하겠습니까 제가 ADR 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내가 이거 4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ADR. 사람들이 다 집어넣고 공포에서 막 떨어지고 막 그 하락 종목수가 막 800개, 900개 나올 때 그때 밑에다 대고 사라고 그랬잖아. 차부작 힘들더라도 마이너스 날 때. 언제? 10시에 반대매매 나올 때. 2시 반에 반대매매 나올 때. 그때 하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레인지에서 사놓고 평균 단가를 최대한 끌어 맞춰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매매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마 여의도에서 메인스트림에서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은 놓치거나 혹은 반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얘기들은 반감 가지고 종교활동, 막 정치활동 반대합니다. 차트를 무시하는 인간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 차트 5년 공부했어. 여러분처럼 그냥 대충 공부한 거 아니고 팍스넷 빌딩 가서 돈 주고 나 대학교 때 등록금 180만 원이었는데 230만 원, 270만 원씩 내고 나도 공부했어. 이토마토에 무슨 차트 전문가라고 하는 거 뭐 영상, 동영상 강의 돈 내고 다 공부했고요. 차트 책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700만 원 주고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차트 제가 손으로 혹시 주문내서 안 되는 건가? 라고 하고 그런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차트는 트레이딩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우상향과 우하향을 나타내 주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 말씀 아셨죠? 그러면 웨이트는 어떻게 된다?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건데, 자, 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종목 좋은 게 많아. 오늘같이 빠진 날은 막 중공업도 오르고 뭣도 오르고 뭣도 오르지. 그런데 나는 요 섹터로 오래 갈 거야. 오래 갈 종목. 롱텀. 그 다음에 밸류. 그 다음에 그로스. 나오는 거에 의해서 이미 선정된 게 있어. 주가 빠지면 나는 이거 사야지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게 더 급격하게 튈 것 같다. 요건 요렇게 오를 것 같은데 요건 안 빠지고 요렇게 오르고 요건 많이 빠져서 요렇게 오를 것 같다. 그럼 요건 단타. 단타냐 장타냐의 비중은 돈 관리하는 사람 마음이야. 돈 관리하는 사람이 나는 장기 비중을 이렇게 갖고 하고 단기 비중을 이렇게 갖고 하겠다. 그 차이를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선정 방법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트레이딩을 붙일 때 시장의 업앤다운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증시가 고점이고 멀티플 12배가 넘어섰는데 한국 증시가 그렇게 넘어본 적도 없는데 장은 안 빠진다고 하면서 왜 거기서 계속 고를 불러? 빠지면 사야지. 지금 사라고 하면 돈이 없어. 물려있으니까 어떤 걸 팔아서 사야 되나요? 오늘 반등 5% 주는데 이걸 팔아서 저걸 사는 게 맞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 그래? 전략은 없고 트레이딩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돈을 어떻게 불릴까? 계좌를 불리는 게 주식하는 거지. 이걸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리엔트된 얘기들을 엄청나게 들어. 우리 종목 픽을 많이 잘해서 관심 종목 세팅하고 차분히 해나갑시다 하면은 주식 못하는 놈이네. 우리가 못합니까? 가서 수익률 카페에 가서 수익률 봐. 보고 얘기해. 개미들 처음에 막 1.5% 먹었고 막 2% 먹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지금 30-40%씩 다 수익률 올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프로시저대로 그대로 지금 3-4년 동안 하고 있어요. 종목 선정은 전문가가 해야지. 그걸 왜 개미가 해? 전문가들은 뭐 먹고 살으라고? 그걸 못하면 상승장에서는 다 올라. 태풍 불면 칠면조도 날아다녀. 좋은 주식, 안 좋은 주식, 잘하는 전문가, 못하는 전문가, 오히려 못하는 놈들이 더 잡주 갖다 놓고 막 들어 올려갖고 더 잘해.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대부분 다 이런 식이거든. 이 하락 사이클 이걸 대비 못 해주고 리스크 관리 안 하면 여기서 10배 먹으면 뭐해? 여기서 다 까먹는데. 그러고 거지 만들어. 또 다른 사람 밭에서 여기 봐라 나 잘한다? 또 거지 만들어.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나고 돈 뺐으면 되지만 여기서 만났는데 돈을 1억 가지고 10억 벌었어. 그러면 다시 달려들지. 그러다가 빚까지 내갖고 여기서 빚쟁이 돼버리지. 그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사람 심리라고 하는 거,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리와 시간, 수학적인 한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와 수학적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루틴에 맞춰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시라고요. 말을 하기 전에 들어보시라고요. 관찰하시라고요. 결론 내리기 전에. 그러고도 저한테 할 말 있으면 저랑 얘기 나누시고 게시판에 올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해서 근데 타이밍이 다 맞는 게 아니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데 싸게 사고 싶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오 좋네. 20% 올랐어요. 근데 툭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금 한 3%에서 5% 수익 났거든. 이게 여기서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사야 되거든. 이런 걸 바로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거든. 사야 될 것 같아.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여기서 쳐야 되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이거는 차트가 말해주거나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외국인 동향 기관 동향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관계 없어. 가져와봐. 통계 데이터. 없어 그거. 외국인이 사고 그 다음날 엎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예? CFD 계좌 외국인으로 잡히고, 예? 5%만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 많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결국엔 뭐야? 이 회사가 우상향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빅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한다? 여기다 그어놓으라고 그랬잖아. 아, 시총 5천억이네. 그런데 이번에 빠졌어. 여기에는 악재가 있겠죠. 업종에서 어떤 악재가 나오고 이 회사에 어떤 악재가 나왔어. 그리고 시황도 안 좋았어. 그런데 지난번 악재보다 더 나왔는데 악재 규모가 주가는 그보다 안 빠지고 반등하네? 여기서 더 태우는 거지. 이걸 뭐라고? 물타기 한다고 그래. 물타기. 물타기 하다 죽습니다. 물타기도 요령껏 해야지. 우리는 물타기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비중 어떻게 태우려고? 올라가는 놈 여기다 때려 박으려고? 워런 버핏도 맨날 물타기 하는데 물타기 하는 거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있어. 그것도 여기 고점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요 레인지를 넘어가면 이건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되는 거야. 굉장히 매수하고 한참 기다려야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지. 이 기간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형태가 바뀌는 거야. 아, 이 회사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거야. 그거를 레벨업이라고 그래. 레벨, 넥스트 레벨. 아, 얘가 이 규모가 예전에는 100억 나던 회사, 100억에서 200억 나던 회사가 멀티플 20배 보고 5배 받아서 가더니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니까 계속 출렁출렁 하다가 갑자기 1000억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어. 7배로 뚝 떨어지네. 오케이, 슈팅 나가자. 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막 기관 투자가가 1000억 이상 나오는 기업들 다 퀀트로 돌려가지고 이익 1000억 나오는 회사는 기본빵으로 다 싣고 가거든. 그렇게 하고 MSCI에 편입되나 안 되나 막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하면 막 쭉 뽑아대거든. 그럼 여기서 때려박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보니까 매도세는 없어지고
팔 사람들은 이미 다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는 신규 매수만 계속 진입하고 기관 투자가 들어오고 막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때려 박는 거지. 그러면 피라미딩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요거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깨져. 이렇게 하다 이렇게 꺾어지면 여기서 손절하라고 그래. 굉장히 먼 타이밍을 보고 회사가 레벨업이 되는 걸 보고서 피라미딩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랜만에 기회가 오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쾅 때려 박아야지. 큐를 굉장히 많이 줘야지. 여기서 한번 사고 왔다가 올라가면 쾅 때려 박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 타는 사람들은 사부작 여기서 샀어. 올라가네, 좋네. 한번 팔고 밑장 빼기 쭉 해주다가 여기서 또 샀어. 물렸네. 여기 또 샀어. 물렸네. 물려봤자야. 한 번 살 때 2%밖에 안 사거든. 그런데 조심해서 보지. 이걸 깨나 안 깨나 보는 거지. 오케이, 안 깼다. 돌린다. 그럼 여기다가 지금까지 산 거 통털어서 산 것만큼 더 때려박아. 그럼 기다려. 또 이렇게 기다려. 그럼 여기서 많이 먹었다. 20-30% 먹었네. 밑장 빼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또 사. 또 사. 하는데 돌리네. 여기서 쾅 때려박아. 이게 물타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태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몇 프로 사. 전문가가 이거 20% 사. 이거 50% 사. 전문가를 믿어요? 전문가가 뭔데? 그냥 걔도 찍는 거야. 나는 이게 될 것 같거든. 안 되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야. 찍는 건 걔가 찍고 손해는 여러분이 보고. 그런 일을 왜 해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고, 손절매는 어떻게 하냐. 자, 마지막으로 손절매. 손절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간단해. 매수할 때 그 마음이 변심했어. 그럼 지죠.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그럼 헤어져야지. 차트가 좋아서 매수했다가 갑자기 떴는데 물렸어. 그러니까 게시판 뒤져갖고 이 회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왜 차트로 매수했다가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 왜 단기로 5%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면서 물타워? 차트가 매수로 들어갔으면, 차트 매매를 했으면 차트가 무너지면 까야지. 양봉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양봉이 흔들린다. 그럼 까버려야지.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익절이 됐든 평절이 됐든 다 까버려야지. 나는 이 회사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쭉 먹고 가려고 했어.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대표이사가 그만두고 사업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직서 냈어. 주가가 오르든 말든 다 현재가로 지져버려야지. 그게 손절이에요. 내가 사고자 했던 그 이유, 그게 사라지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이 싸서 멀티플이 싸게 먹혀서 나중에 멀티플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익이 안 늘어났어. 이익이 늘어나는 거, 이익 늘어난다고 산 게 아니잖아. 그로스 나온다고 산 게 아니잖아. 이익 100억 날 때 앞으로 계속 100억은 나오는데 지금 유동성이 많으니까 퍼 10배 주다가 15배 주면 나는 50% 먹을 수 있으니까 이익은 100억씩만 나와주면 된다. 그리고 10배에서 15배 올라가는 흐름만 나오면 된다. 그럼 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익이 100억 나왔어. 그런데 주가 안 간다고 손절쳐. 그건 그냥 팔고 싶은 거야. 원칙이 아니지. 그러니까 원칙대로 매수한 이유대로 매도를 하면 된다는 거야. 재료가 나올 것 같았어. 근데 재료가 나왔는데 반응 안 해. 그러면 미련 버리지 말고 지져야지. 예를 들어 A라는 뉴스를 기다렸는데 B라는 뉴스가 나와서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져야지. 이것도 A를 기다린 건데 지지고 다시 사갖고 A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 밑장빼기라고 하는 이런 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굉장히 긴 저거가 되긴 했는데, 초보자들이 이 얘기, 제가 오늘 정리한 것만, 이게 사실 저한테, 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요것 정도만 다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건 우리 카페 있죠? 여기 카페에다가 맞지?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어려워 이게 영상 촬영하고 녹화하고 저 컴퓨터가 꺼져 있나 보다. 일단 됐어요. 괜찮아요. 우리 카페에다가 주식 재갑 찾기입니다. 이게 딱 보면 이게 딱 이름부터가 재갑 찾기, 가치 투자 냄새가 나지. 내가 09년도에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지금 회원들이 남기신 질문들이 5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까지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주식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배우세요. 그게 차트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증권사 가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했던 게 뭐냐, 니들 여기서 문 열고 5시간 동안 나한테 배우고 나갈 때 저 문 열고 나한테 배운 거 다 나갈 때는 저거 다 까먹고 나가야 된다. 그냥 감만 익혀라.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감만 익혀라는. 제가 나중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차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뉴스 정보 다 공부해. 뉴스 정보로 세팅하고 언놈이 반영하는지만 보는 거지. 거기에 차트 안에 어떤 원칙과 뭐 어떤 우주의 진리와 신비가 막 선이 막 이렇게 돼갖고 이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렇게 싸우는데 매수세가 더 세구나 매도세가 더 세구나 이거를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공부라든가 어떤 매매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방향성을 잘 결정하셔가지고 멀리 보고 주식 투자를 하시고 급격하게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안 잃고 1년에 1-20% 버는 훈련부터 하세요. 증시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이 빠져도 기회가 오고 올라가도 기회가 오고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아니어도 지금 이렇게 10배 이상씩 받는 1929년 이후에 최대로 고평가된 미국 나스닥에 가서 여러분 돈을 때려박으면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거 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